네. 근데 지금 아까 있던 파티클이 지금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단에서만 있다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티클 관련된 파라미터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거는 어떤 중력값이라고 한 그런 외부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y축에 이 포스 값에다가 마이너스 0.5를 한 겁니다. 속도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역에 하실 부분은 세 번째 탭에 있는 파티클입니다. 예, 파티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 입력창들이 있습니다. 입력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요하게 다룰 부분들은 생성되는 첫 번째 생성되는 파티클의 개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파티클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속되는 그 값들을 약간 어떤 식으로 좀 랜덤하게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 그래서 특별하게 되면은 이 벌스랑 라이프 이스펙트하고 라이프 베리어런스라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룰 텐데요. 지금 이 100개라고 하는 부분을 50개로 좀 바꿔주시고 라이프 이스펙트에 대한 부분들을 10으로 바꿔주시면 아까는 3이라고 하는 그 3 정도의 그 범위 안에서 생성됐다 없어졌다고 하면 없어졌다고 보시면 지금과 같이 라이프 이스펙트를 10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높이 값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수치를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10이라고 했지만 좀 짧아 보입니다. 중간에서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30 정도로 잡아서 바꿔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랜덤하게 생성된 그리드에서 랜덤하게 생성된 50개의 파티클 부분들이 초단에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파티클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서 8 정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게 지금 높이 값은 제가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가 실제 이제 보이는 거라서 높이를 한 4.5 정도로 바꿀 거고, 네, 이 정도로 좀 바꿔놨습니다. 하고 이 정도로 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자체는 저희가 실제 이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클이라고 제가 만든 거는 이 하나하나 입자들이 떨어지는 위치값을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지오메트리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 라이트를 사용한 겁니다. 렌더라. 근데 실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파티클 입자가 아니라 이 파티클의 위치값을 가지고 생성되는 눈 결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거는 탭 누르시고 이때 렉탱글이라고 하는 평평한 판을 불러오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먼저 얘기 드리면 이 판에다가 이 판의 하나 개별값을 이 판에다가 위치값을 적용하면은 이 판들이 전체에다가 떨어질 겁니다. 이 판 모양으로. 그 상태에서 투명값이 적용된 스노우프레이크라고 하는 눈 결정을 이 판에다가 입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눈 결정이 떨어진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박스 인스턴스, 그러니까 렉탱글을 박스를 인스턴스 했던 것처럼 이 렉탱글도 인스턴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하고 탭 누르시고 트랜스폼, 혹시 몰라서 위치값을 변동할 수 있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트랜스폼을 좀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저희가 생성했던 지오메트리 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기존에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에다가 다시 박스 렉탱글을 연결해 주시고 트랜스폼에 연결된 부분을 지오메트리로 다시 연결해 주시면 그리드는 없어지고 지금 지오메트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렉탱글 하나 부분이라서 지금 하나만 다시 변형해서 나타났고요. 지오메트릭 보시면 저번에 얘기 듣던 것처럼
반복 복제하는 거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인스턴스 값에다가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파티클의 위치 값들을 넣어주면은 이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 박스들이 그 파티클의 위치에 맞춰서 개수에 맞춰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위치값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입체적인 거에 어떤 위치값의 수치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탭 하시면 샵에 SOP2, SOP에서 그러니까 서페이스 오퍼레이터에 있는 것을 이 오퍼레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해당되는 서페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도출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채널 오퍼레이터, 수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SOP의 파라미터에 보시면 SOP이라고 하는, 아까 이 SOP2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보시면 여기 상태의 파라미터에 보시면 SOP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수 있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티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면 이 파티클 각각 개별에 대한 tx, tz, ty, tz라고 하는 위치 값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운데 마우스 휠을 꾹 누르시면은 개수가 나옵니다. 스타트 엔드라고 하는 것이 0에서 1500개 정도, 그러니까 0부터 0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150 하나라고 하는 개수의 파티클이 지금 생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치값을 이 부분을 이용할 거고요. 자, 이 상태 이 부분을 지오메트릭에 있는 인스턴스를 기존의 디폴트가 오프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ON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위치값을 다루고 있는 트랜스레이트 OP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SOP2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에 세 개의 채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각각의 tx, ty, tz. 그러면 이 부분이 인스턴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해줄 것은 각각의 지오메트릭의 트랜스레이트 x, y, z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매칭할 수 있도록 각각 그 각각의 어떤 축에 대해서 x는 tx, y는 ty, 그다음에 트랜스레이트의 z를 tz로 바꿔주시면은 아까 그 파티클에 맞춰서 렉탱글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흰 화면밖에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스의 규격을 제가 변형을 아직 안 해서 기본 디폴트인 1로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를 서로 중첩됐기 때문에 지금 배경에는 하나의 흰 화면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이실 때 렉탱글의 사이즈를 0.1 그다음에 0.1 0.1 너무 작으니까 0.3에 0.2에 0.2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하나하나들이 아까 점으로 보이셨던 파티클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컨스턴스라고 파티클의 어떤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터리얼을 주었던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왔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이미지를 컨스턴스 파라미터에 보시면 매터리얼의 컨스턴트 파라미터 창을 보시면 컬러 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스턴트 첫 번째 탭에 이거를 이미지를 여기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눈 결정이 적용돼서 보입니다. 근데 이 투명한 부분들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겹쳐 보이는 부분에서는 뒤에 좀 잘리는 식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직 투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 매터리얼에서 투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스턴트 매터리얼 오퍼레이터에서의 파라미터 창에서 세 번째 탭인 커먼으로 클릭하시고 브랜딩에서 트랜스페런시를 오프가 아니라 온으로 바꿔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은 게 depth 테스트를 오프로 좀 바꿔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스 컬러는 저희가 알파 값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소스 알파라고 변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 해주시면은 눈 결정이 떨어진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렉탱글의 크기를 약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너무 크네요. 2.5 이 정도 하고, 파티클의 개수가 좀 많아 보여서 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파티클에서의 50개가 아니라 한 30개 정도로 바꿔주시고, 이걸 다시 리세팅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에서 리셋의 펄스를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숫자가 변동된 거에 맞춰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아 보여서 제가 10개로만 바꿔놓고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눈이 이제 떨어지는 걸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이 보통은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약간 회전을 좀 할 거라서 그 회전 값도 같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전 값은 아까 그 박스에서 제가 트랜스폼을 좀 연결해 놨는데, 이 트랜스폼에 있는 파라미터 창에서 로테이터 부분을 매 시간마다 계속 흘러가게 좀 할 겁니다. Z축에 해당해서. 그래서 로테이트 세 번째 세 번째 Z축에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익스프레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ABS 대문자 TIM seconds 곱하기 0.2로 해주시면 너무 좀 느리게 나가네요. 5 정도, 6 정도. 네, 이거 좀 느리네요. 1, 2, 3. 조금 더 회전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떨어지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2 정도로 좀 바꿔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좀 반대로 바꾸고 싶다면 이 앞에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1차로 눈이 떨어지는 부분을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배경을 바탕에 좀 둘 겁니다. 예. 배경은 아까 인터넷상 혹은 직접 그리신 이런 눈 배경을 갖고 오신 다음에 같이 적용할 건데, 하나 여기서 조금 조정을 좀 하셔야 할 것이, 지금 이 렌더에 대한 해상도를 제가 1000에 700으로 했다면 갖고 오신 이 부분도 1000에 700으로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필요한 것이 탭 누르셔서 클럽으로 해서 비율에 맞춰서 좀 조절할 거라서 클럽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탭 하셔서 핏에서 해상도를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것, 두 가지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클럽에 연결해 주시고, 두 번째 핏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대신 이 핏에서 커먼은 1000에 700으로 맞춰 주십니다. 네, 하고 클럽으로 거의 자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값 이렇게 뭐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긴 한데 이 정도 맞추고, 대신 핏에서 첫 번째 핏 탭에서 트랜스레이터에서 y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두 가지 합성할 거에 대한 비율을 맞춰놨고요. 해상도를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탭 하시고 컴포지트, 다음에 두 가지를 연결해 주십니다. 다음에 컴포지션에서의 트랜스폼을 1번에 맞추고 핏 베스트, 다음에 1번을 앞쪽으로 할 거라서 오버. 근데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바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컨스턴스라고 해서 미리 앞에 이 컴포를 하나
블랙에 맞춰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스. 이거는 지금 이 세 번째 부분 이제 패스라고 해서 이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적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를 눌러주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 바탕에 있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는 제가 아까 이 검은색으로 바탕되어 있는 것만 디스플레이를 한 건데 이거를 꺼주시고 최종으로 나와 있는 거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탕에 아까 그 배경으로 만든 거 타고 연동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합성할 건 지금 하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 해상도에 맞춰서 포토샵으로 이 부분을 그리셔서 채우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았다 하시면 다시 컴프 누르셔서 컴포지트를 하나 눌러오시고 그 다음에 탭 하시고 램프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불러옵니다. 예. 이 램프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래픽 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라데이션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램프도 커먼 가서 해상도를 똑같이 1000에 700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컴포에서 트랜스폼은 1번 인풋에 있는 비율의 를 기준으로 해상도를 기준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번이 앞으로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컴포지트에서의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오버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램프가 색깔이 지금 램프로 첫 번째 탭에 보시면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데 우선 이 기본 디폴트는 좌측에서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모드를 타입을 호리전탈이 아니라 버티컬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만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이걸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으로 계속 제가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를 바꿔주지 않으시면 예전 디스플레이로만 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작업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최종 오퍼레이터에서의 디스플레이를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램프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에서 그 하늘 쪽에 있는 거는 백색인데 약간 하늘색이 감미된 백색으로 바꿔주시고 하단에 있는 검은색은 조금 짙은 하늘색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바꿔놨습니다. 약간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걸 이제 미세 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이제 배경도 합성을 좀 해놨습니다. 조금 색깔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을 하나 다시 또 합성을 할 겁니다. 다시 탭을 누르시고 컴포지트 불러오시고요. 아까 곰 그림을 갖고 오시고 이 곰 그림에 대한 피트 값도 다시 클릭하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 주십니다. 컴포지트 에스 트랜스폼 1번으로 하시고 필 베스트 그 다음에 컴포지트를 이거는 첫 번째 인풋 값을 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밑으로 놓을 거라서 언더라고 바꿔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곰이 나오고 핏에서 y 값을 조금 내리셔서 곰이 약간 바닥에 거의 지면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꿉니다. 예, 근데
이 고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나 탭 누르시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주시면 이 트랜스폼의 Z값을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곰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 번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화면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좀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랜스폼에서 트랜스레이터에다가 시간을 여기다가 똑같이 정합니다. 타임 점 세컨즈 해서 아주 느리게 움직일 거라서 네. 그다음에 이거 갑자기 사라지셨을 텐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타일에 있는 거에서 기본에는 제로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리핏으로 바꿔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제 방향이 마이너스를 해주셔야지 앞쪽으로 가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느리다, 만약에 2로 하거나 좀 빠르게 5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곰이 앞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트랜스폼에서 타일을 리핏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또 뒤로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인 것을,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정을 하셔야 할 게 이 곰이 사라지는 그 비율만큼 바로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핏에서 딱 맞게 그 가로에 대한 비율을 100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넉넉하게 1300으로 조금 더 늘려주시면 곰이 좀 내려갔는데 제가 이걸 좀 조절할 거고요. 이 부분은 우선은 핏을 기존의 1000에서 1300으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ABS 타임 점 세컨즈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방향이 앞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0.05를 해주시면 되고 속도는 뭐 좀 더 느리게 하시고 싶으시면 수치를 떨어뜨리면 되겠죠. 예, 하고 또 하나 좀 바꿔주셔야 할 거는 커먼에서 트랜스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핏 베스트가 아니라 때는 내러티브 레졸루션으로 바꿔주셔야지 이 비율대로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좀 연장된 X축을 좀 연장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먼에서 트랜스폼을 핏 베스트가 아니라 레러티브 레졸루션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금 느리게.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파티클을 설명할 겸 어떤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파티클은 꼭 이 용도로만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한번 파티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릴 사항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오디오 비주얼을 이제 활용한 파티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티클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